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자식, 놓아줄수록 가까워지는 비밀. 자식한테 서운하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다 해줬는데 연락은 뜸하고 명절에 와도 금방 가버리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럴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엄마였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마음이 사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다. 오늘은 이 한마디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집착. 이 둘은 겉으로 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자식이 걱정돼서 전화하는 것, 밥은 먹었는지 챙기는 것,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 전부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딱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랑은 주고 나서 편안합니다. 집착은 주고 나서 더 불안합니다. 전화했는데 빨리 끊으려 하면 마음이 쓰입니다. 밥 챙겨줬는데 별 반응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다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 억울합니다. 그 감정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 섞인 겁니다. 집착은 처음에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자식이 연락을 조금 덜 해도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예전엔 자주 오더니 요즘은 바쁘다는 말만 하면 그 차이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불안의 그림자로 바뀝니다. 내가 부족한 엄마였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혹시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착의 본질은 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내가 평생 쏟아부은 것들이 의미 없어질까봐 두렵고, 내 자식이 나한테서 멀어질까봐 두렵고,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랑을 집착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집착하는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쁜 엄마라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두려움과 뒤섞이는 순간 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자식한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더 잘해주려 할수록 오히려 자식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 더 자주 연락할수록 대화가 짧아지는 느낌, 더 신경 써줄수록 오히려 거리가 생기는 느낌. 왜 그럴까요? 붙잡고 있는 마음의 무게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기운으로 전해지는 압박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자주 전화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혹시 멀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자리합니다. 그 불안이 섞인 관심은 자식에게는 사랑보다 죄책감이나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압니다. 말 안 해도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붙잡으려 했는데 더 멀어진 겁니다. 관계는 손바닥 위의 물과 같습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저 손을 펴고 가만히 두면 고요히 머무릅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붙잡는다고 내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준다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한 걸음 느린 엄마의 시간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식의 시간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간극을 억지로 좁히려 할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이 바쁜 건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나를 위해 살 걸 그랬나?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 포기했던 꿈들, 가족을 위해 내려놓았던 시간들, 그 생각들이 밤마다 마음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 될 수도 있었던 나에 대한 집착,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대한 집착. 그런데 한번 진짜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지나간 시간이 당신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멈춰준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그 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던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놓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 그 마음만 홀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이 흘러갑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꿈을 붙잡고 있는 동안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놓아야 할 것은 지나간 시간입니다. 간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인가? 자식한테 마음을 끊으라는 건가? 가족을 외면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삶의 중심을 남이 아닌 나에게 두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내 기분 전체를 맡기지 않겠다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해하며 마음을 조이는 대신 내가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조용히 머물겠다는 것, 한 걸음 뒤에서 관찰하듯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있는 듯 없는 듯 산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 거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자식은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너무 멀어지면 정으로 이어지는 실이 끊어집니다. 중요한 건 편안한 거리입니다. 너무 달라붙지 않고 너무 외면하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과도하게 기대지 않아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언제나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여유가 들어옵니다. 여유가 있는 엄마 곁에 자식들은 더 자주 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편안하니까요.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관계의 진짜 법칙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버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동안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 빈자리에서 무엇이 피어오르는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집착이 마음을 가리고 있을 때는 세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자식의 진심도 잘 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마음의 시야가 환해집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식의 마음, 남편의 말, 며느리의 표정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에게 눈길을 준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 놓는 순간 그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자식의 진심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때는 자식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불안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조용히 바라보면 자식도 얼마나 버거운지, 그 아이도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생기는 순간 서운함은 줄어들고 감사와 여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놓는 순간 비로소 지금이 보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을 때는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을 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놓아야 비로소 현재가 보입니다. 지금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지금 속에서 그동안 흘려보냈던 작은 행복들이 하나씩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산다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한테 무관심하게 살라는 뜻인가? 가족을 등한시하라는 건가? 아닙니다. 가볍게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깊은 중심을 가진 삶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게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며느리의 표정, 남들과의 비교, 지나간 후회들, 이것들을 모두 짊어지고 있으니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중심을 되찾습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아닙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겉은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뿌리는 단단합니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그 뿌리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버텨온 시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살아온 시간, 그 시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어 지금의 당신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뿌리를 믿으십시오. 자식이 연락을 덜 해도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서운하게 해도 그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지나간 후회가 밀려와도 그 뿌리는 썩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이제 눈을 살며시 감아 보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뱉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운한 자식, 지나간 후회, 돌아오지 않는 시간, 알아주지 않는 가족.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고마웠다. 수고했다. 이제 보내줄게. 이 세 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려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피 안에 이르면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부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조금 가벼워져도 됩니다. 그 가벼움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그대여.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임을 오늘 이 순간부터 조용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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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평온한 시간 되십시오.